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캐내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질환을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부 질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왔을까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벼운 피부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되게 장기간 고생을 하셨다가 안 낫는다, 피부과 가도. 약 오래 사 먹어도 안 낫는다. 그러면 한의원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만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 말 그대로 두드러기가 아주 장기간 만성으로 지속되는 걸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뭔가 비위생적인 물질에 접촉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돼서 두드러기가 발생되게 되면 보통 3일에서 5일이면 싹 가라앉아요. 심한 경우라도, 아주 심한 경우라도. 그런데 이게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두드러기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두드러기 났을 때는 어떤 뭔가를 잘못 먹어서 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게 2년째인데요. 그거 안 먹어도 계속 올라와요. 밤만 되면 올라와요. 왜 이럴까요? 그거 먹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처음부터 차곡차곡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는 비만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백혈구 들어보셨죠? 이 비만세포 안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히스타민 들어봤는데 어디에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바로 두드러기가 생겼다든지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 저 두드러기 났어요.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요 하면 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때 히스타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간지러움을 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두드러기는 왜 올라오게 되는 것일까요? 뭔가 몸에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되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혈액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바로 백혈구 마스터셀 비만세포에서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다가 나 지금 위험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이에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팽창하게 되거든요.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그러면 간지러운 신호가 오게 되죠. 근데 두드러기가 계속 낫지 않으면 우리가 이 히스타민과 대항하는 물질인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타민과 싸우는 물질을 우리가 먹어줬잖아요. 그럼 얘들이 히스타민 싸우러 가겠죠, 그죠? 사그라들면서 두드러기가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피부과 약이 작용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복용한 항히스타민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걸러져서 밖으로 다 배출되게 돼요. 그러면은 몸에 항히스타민제가 남아있지 않죠? 또 간지러운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지금 2년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항히스타민제 한 알로 안 돼요. 2알 먹었어요. 2알로 안 돼요. 3알 먹었어요. 자꾸 피부과 약을 늘리게 돼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안 들어요. 4알 먹고 하루 3번 먹는데도 안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죠. 밤만 되면 두드러기 올라와요. 먹는 약으로 안 돼요. 오늘도 응급실 가서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으면 잠깐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이 항히스타민과 히스타민이 싸우는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피부 면역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진 피부의 면역 체계를 다시 탄탄하게 세워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항히스타민이 아닌 뭔가 건강한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도대체 한방에서 피부는 어떻게 고치는 거냐, 내 친구가 만성 두드러기 한의원에서 고쳤다는데 도대체 한의원에서 두드러기를 어떻게 고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한의원 오시기 전에 환자분들 스스로 댁에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방풍나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피부에 만성 두드러기가 볼록볼록 올라왔을 때 한방에서는 원인을 혈조생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풍, 생성할 생, 풍, 바람풍.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간지럽힌다. 이게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이 뜻인데요. 방풍나물에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 풍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방풍나물을 삶아서 먹는다든지 끓여서 차로 우려 드시면은 심하지 않은 두드러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방풍나물 기억하셨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금은화 국화차입니다. 자, 금은화라는 꽃이 있고요. 국화는 당연히 아실 텐데요. 금은화를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드시면 일단 국화차로 한번 해보세요. 국화차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그 올라온 부위들 만져보면 조금 더 다른 부위들보다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따뜻하게 팽진된 피부를 안정시켜주고 청열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국화차 시중에도 많이 팔아요. 국화차 우려서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셔보세요. 효과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하잎 아시나요? 우리 화하게 어릴 때 맛있게 먹던 박하사탕. 그 박하사탕이 박하잎을 원료로 하는 건데요. 박하잎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박하잎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아주 약한 물에 계속 끓여가지고 이 박하향이 우러나는 상태가 되면은 물로 수시로 드셔보세요. 박하 역시 청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피부과 약은 독한데 지금 장기로 복용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걱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과 약이 안 듣는다. 이런 분들은 방풍, 금은화나 국화차, 박하잎차 댁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두드러기에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너무 독하게 오래 복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주 장기간 복용하셨던 분들 효과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이미 차로는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 내 피부를 잘 아는, 내 피부의 면역 체계를 다시 탄탄하게 세워줄 수 있는 한의원 찾으셔서 전문적인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만성 두드러기 한방적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